일어나. 일어나. 뭐 아직 자고 있어. 내신 대비해야지. 네, 이프 김쌤입니다. 자, 오늘 수능 특강 영어 독해 11강 1번에서 3번까지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번부터 3번까지만 들어가냐?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11강에서 3문제, 그 다음에 12강에서 4문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7문제만 더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수능 특강 11강의 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야. 이게 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그 바다가 없으면 뭐 해양 뭐 동식물 이런 것도 이용 못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로로서 우리가 선박이나 물건을 실어서 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다. 자, 가볼게요. 바다는 중요하다. 요거 뭐뭐만큼의 as 구문이 아니에요. 원급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로서, 여기도 로서 이렇게 된다. 표면으로서 중요하며 이동을 위한 어떤 경로로서도 중요하다. 되겠나? 그러니까 바다로도 다니잖아요. 맞지? 보통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지만 우리가 이제 물건 같은 거는 이제 배로 많이 실어 나른다. 자, as anyone 누구든지 뭐 해본 who has jumped into the ocean 요까지 끊어서 관계대명사가 anyone 꾸며준다. 자,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다. 우리 앞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현재 완료로 해서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지금까지 쭉 당신이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바다에 뛰어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이라면 누구든지 knows, 아는 것처럼 이 말이야. 바다에 뛰어본 사람은 누구든지 아는 것처럼. 바닷물은 자, buoyant 하게 되면 부력이 있는, 뜨는 부력이 있다. 됐죠? 자, 다음을 보게 되면 자, 부력이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뭔가 바닷물 위에 떠 있으면 얘가 가라앉기보다는 좀 뜨기 쉽겠지, 맞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바닷물은 너의 몸무게를 훨씬 더 잘 띄운다, 받쳐준다. 뭐보다는 너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보다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중을 이렇게 점프를 한다고 생각해봐. 당신 바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바닷물에 있을 때는,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너의 몸이 이렇게 뜬다는 얘기야. 그게 에너지가 적게 들겠지, 이동을 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줄여준다. 뭐를? 연료의 양을. 되겠나? 무겁지가 않으니까 연료가 덜 들 거 아니야. 요구되어지는, 그래서 pp가 여기서 이 연료를 꾸며주고 있고, 자, 뭐를 하기 위해서 상품을 실어 나르다라고 할게요. 상품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필요한 연료의 양을 줄여준다. 됐지? 자, 20피트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상하이에서 자, 프랑크푸르트로 자, 배를 이용을 해서 자, 20피트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것은 여기가 주어야. 그다음 동사는 요렇게. 쌤이 좀 주어 동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주어 동사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단순히 3분의 1만 든다 이거지. 뭐와 비교를 해서 뭐뭐만큼. 그것을, 그럼 여기서 그것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 이것을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또는 이동을 시키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3분의 1밖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얘기다. 맞지? 자, 그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그러므로 뭐 데디아는 요거 가주어, 데디아가 진주어라는 것은 잡아둡시다. 자, 5분의 4다.
국제무역, 즉 상품에 있어서 국제무역의 5분의 4가 그다음에 동사 해양 운송에 의존을 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자, 주어는 누굴까요? 주어는 이 5분의 4야. 선생님, 복수 있으니까 복수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이거 조심해라. 이거 S 붙었지? 그 이유는, 요 분수는 있죠. 분수는, 뒤에가 단수 명사냐, 아니면 복수 명사냐에 따라서 수가 바뀐다. 왜냐하면 영어에는 셀 수 없다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단수 명사는 셀 수 없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라는 것이고, 복수 명사는 여기서는 셀 수 있는 가산 명사. 산자가 계산하다 그짝이고,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산하는 게, 세는 게 불가능하면 불가산, 가능하면 가산, 이렇게 나눌 때 여기서 단수 명사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셀 수가 없어. 무조건 단수로 옵니다. 요럴 때는 얘들은 단수 취급해서 단수 동사가 오는 것이고, 복수 명사가 오게 되면 5분의 4든 2분의 1이든 요거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동사가 이렇게 온다. 그래서 분수가 나왔을 때 사실 뭐 some이나 most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수일치 좀 잡아줘래. 요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 낼 수 있어요. 됐지? 그래서 5분의 4에 달하는 국제무역의 상품 이동이 해양 운송에 의존을 한다. 됐죠? 자, 거대한 컨테이너 선 되겠다. 거대한 컨테이너 선의 사라짐이 의미를 했다. 뭐를? 접속사 데디아를 뒷문장 완전 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한다고 선박 여기서는 해상이라고 할까요? 해상무역 선박 해상에서 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큰 사업으로 남아있다. 뭔가 앞뒤에 말이 안 맞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보면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얘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야. 거대한. 배가 이만하다고. 이만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막 물건을 실어가지고 컨테이너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정말 그림을 못 그린다. 자, 이 배다. 이따만 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들을 싣고 다닌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이 나오기 전에는 조그마한 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배들이. 맞지? 한 요만한 배들이 여기는 예를 들어 컨테이너를 한 1000개를 싣고 간다. 근데 얘들이 나눠가지고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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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 이런 식으로 여러 대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나와버리니까 얘들이 어때? 얘들이 다 죽어버리겠지. 맞지? 그 개념으로 보셔야 돼. 얘들이 컨테이너선이 등장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그 개념을 컨테이너선 큰 게 하나가 이런 작은 배들이 옮길 컨테이너를 다 가져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이쪽으로 갈 일은 없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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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따로따로 갔을 때가 더 많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서 한 200명이 있었는데 컨테이너선 그냥 하나 큰 거 하나 움직이니까 한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선박 해상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 되겠어? 그러니까 거대한 이 컨테이너선에 등장이 되는 거지. 등장. 디스 빼고. 되겠어?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이 되지.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등장을 함으로써 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선박 해상 운송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그지?
그러나 여전히 큰 사업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었지만은 여전히 큰 사업으로 남아있다. 되겠나? 요거 잘 잡으세요. 가장 큰 해양 산업, 즉 어떤 측면에서 전체 소득에서 전체 수입에 있어서 차원에서 모든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해상 산업이 바로 이와 같은 컨테이너선 운송 산업이다 이 말이야. 됐지? 이쪽 부분이 좀 제일 헷갈렸어. 그래서 큰 배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작은 배가 있을 때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덜 일하게 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큰 산업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매일같이 엄청나게 많은 상품의 양이 통과한다. 주요한 병목을, 말 그대로 병목이야. 병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 정말 그림 못 그리네.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갈 때는 여러 대가 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막히겠지, 이렇게. 맞지? 이게 병목이잖아. 그 병목을 지나간다. 마치 뭐와 같은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와 같은. 그래서 파나마 운하도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수에즈 운하도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들어가는 길이 좁겠죠. 자, 세계는 받았다 이거지. 세상은 받았다. 이게 주다가 아니라 받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봤다. 전 세계는 봤다. 뭐를 아주 놀라운 상기시켜 주는 것을 무엇에 대해서 reminder of 하게 되면 무엇을 상기시키는 것. 2021년 3월 달에 이와 같은 병목 현상의 어떤 병목의 주요한 병목 현상이 아니라 병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상기시켜 주는 것을 전 세계가 받았다. 다시 말하면 봤다. 그 사건이 자 이때다. 자, 왜는 여기에서 관계 부사 되겠고 앞에 있는 시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 중 하나인 Ever Given이라는 배가 막아버렸어. 수에즈 운하를 6일 동안. 아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큰 배가 여기에 떡하니 들어가면서 다른 배들이 이렇게 못 들어갔다 이 말이네요. 되겠나?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고, 전 세계에서 그 해상 운송의 양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컨테이너 큰 배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자, 이걸로 인해서 prompting 발생을 시켰다. 전 세계, 즉 이게 뭐 전 세계가 아니라 폭넓은 걱정을 발생시켰다. 무엇에 대한? 전 세계 무역의 결과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왜? 얘가 떡하니 막고 있으니까 다른 배들이 못 들어가고 있고, 그랬을 때 무역을 하는 그 당사자들로 봤을 때 물건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병목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 전 세계의 무역에 어떤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어떤 걱정을 불러일으켰겠죠. 됐나?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를 두지 말고 주제는 해상 화물 운송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 이거를 보면 되는 거야. 되겠지? 마지막은 뭐예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은 봐봐. 이렇게 병목 현상, 그러니까 병목이 있는 그런 운하 쪽으로 굳이 그렇게 배로 실을 나를 필요 있나? 비행기로 막 나르면 되는데 비행기로 그만큼 못 나르니까 여전히 해상 운송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해상 화물 운송은 여전히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봤을 때 해상 화물 운송은 전 세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막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지금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뭐,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코로나 터졌을 때 심각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파도 있고. 자,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뭐 백신 같은 게 이제 나왔을 때 그 해결책에 대한 얘기다.
자, 한번 볼게요. 그 해결책이 이제 요 문장에 들어갈 곳이야. 그럼 요 해결책 앞에가 나와야 되겠죠. 그 해결책은 아이고 이거 뭐 간단한 건데 주어 동사 쓰고 있어. 빨리빨리 하자. 대규모의 프로그램이었다. 어떤 프로그램? 빠른 테스트에 누구를? 환자를 빨리빨리 그 PCR 검사 막 하고 그랬잖아. 그리고는 추적하는 거지. 그리고 다시 테스트하는 거야. 그들의 접촉을 누구하고 만났는지 확인 다 했잖아요. 예전에. 그지? 그리고 다시 추적하는 거야. 또 테스트하는 거야. 그들의 접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희들이 뭐 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얘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얘 지금 누구하고 검사박 할 거고, 그럼 얘 코로나면 누구하고 접촉했어? 다시 추적해서 얘들 다시 검사하고 또 얘들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막 검사하고 그랬잖아. 대체 again in turn 해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자, 이게 이제 어디 들어가는지 봅시다. 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2020년 1월에 도착을 했을 때, 자, 그것은 경제, 사회, 그리고 이 제도적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자, unprepared, 근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해가지고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사회, 그리고 constitutional, 헌법인데 그냥 뭐 제도적이라고 할게요.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심하게 때렸다.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도전의 규모, 이런 문제라고 할게요. 그냥 문제의 규모가 분명해지면서 미국은 제공을 할 수가 없었다. 무엇을? 여기가 이제 목적어 되는 거지. deliver이라고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로서 왓절이 왔는데, 왓절의 특징은 뭐야?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거 딱 보이지? 주어 없잖아. 필요로 되어진 것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면을 하기 위해서 또는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것을 제공을 할 수 없었다. 됐지? 이제 솔루션 나오네. 거기에 해결책이 있었다. 끊고. 그럼 여기서 해결책이 뭐냐면 이렇게 동격인 거예요. 그 해결책은 identify, 확인이 됐다. 자, PP 해서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로 가는 거고, 자, 여기 접속사가 없으니까 준동사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된 해결책이 있었다. 언제쯤이냐? 3월 중반 초반에 되겠지? 3월 중반에 이르러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공개적으로 배포된, 자, disseminate이 배포시키다인데 얘도 똑같이 identify하고 같은 개념에서 pp라고 보면 돼. 자, 어느 쯤에 4월 중반쯤에 돼서 배포가 되어졌다. 됐지? 요거는 뭐뭐에 의해서가 아니야. 뭐뭐쯤에 이렇게 보인다. 자, 이렇게 해서 솔루션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솔루션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이었다? 환자를 추적, 테스트, 추적 하는 거였고, 자, 그와 같은 테스트 하는 것이 되겠니? 여기 힌트 아니야. 또한 필요로 했다. 뭐를? 강화를 필요로 했다. 무엇으로부터? 문화인데 어떤 문화? 보편적인 예방 조치를 고수하는 문화로부터 강화를 필요로 했다. 자, 뭐와 같은 요 보편적인 예방 조치가 어떤 거냐?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위생, 그리고 그 욕실 위생, 그리고 활발한 감염 통제 관행 되겠어? 이러한 것들과 같은 보편적인 예방 조치를 딱 지키는 문화로부터 나오는 강화를 필요로 했다. 자, 이게 여기서 말이 좀 끊기지? 문화로부터 강화를 필요로 했다. 이렇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게 되면 보편적인 예방 조치를 지키는 것을 강하게 필요로 했다. 이렇게 조금 보면 되겠죠. 손 씻기 하자 그러고 마스크 쓰자 그러고 했잖아. 강하게 필요했다. 되겠나? 이렇게 조금 의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보건 캠페인과 같은
것을 빠르게 그리고 거대하게 만드는 것. 뭐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시스템과 서비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럼 여기서 그것은 대중보건 캠페인이 되겠지. 대중보건 캠페인을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필요한 시스템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건 시스템, 그러니까 보건 캠페인을 아주 빠르게 거대하게 만드는 것은 되겠나? 요거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야. 자, 만드는 것은 아마도 방해를 했을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이를 방해를 했을 것이다. 충분할 정도로, 뭐 할 정도로? 그것을 제거할 정도로 충분하게 뭐 하는 동안에도 경제를 keeping open, keep open이 열려있는 상태로 두다야. 그러니까 경제를, 그때 다 막았잖아요. 경제를 열려있는 상태로 두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느냐? 우리가 보통 가정법에서 if를 반드시 안 쓸 때가 있어. 그냥 그 앞에 있는 주어를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지금 이것처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있는 이 명사를 if절로 해석을 좀 해보면 쉬워진다. 자,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붙이는 거야. 만약에 이러한 보건 캠페인 서비스와 같은 것을 아주 빠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필요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한 거지. 만들었다면 그와 같은 것은, 맞지? 보건 시스템 캠페인과 같은 것을 빠르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이를 빠르게 막았을 거다. 경제는 열어둔 채로. 되겠나? 그래서 이 주어를 한다면으로 좀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잡아주세요. 실제로는 경제 다 막았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 실제는 막았지만 요렇게만 했더라도 경제는 열어둔 채로 코로나 바이러스 막을 수 있었을 거야 라는 거야. 되겠어? 오케이. 여기가 조금 어렵다. 자, 5번. 그러나 그랬을 건데 그러나 미국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미국은 가지지 못했다. 관련된 제반 시설을 가지지 못했다. 준비된, 즉 진행을 할, ready to go, 진행할, 이렇게 보면 돼. 진행할 관련된 그런 인프라가 없었고 그리고 할 수가 없었다. 그와 같은 mobilization, 동원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동원을 전달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동원이라는 거는 그 제반 시설과 그다음에 그 서비스, 그다음에 보건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동원을 전달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미국의 보건 인프라, 이 정도로 쌤은 한번 잡아봤습니다. 됐나? 자, 이제 마지막 3번 볼게요. 이건 요약 문제인데, 자, 이게 앞부분에는 이런 거야.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러한 규칙이 있어. 그런 규칙을 웬만하면은 따르려고 하면 그 좋은 글이 써진다. 그러나 부터가 이 사람의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앞부분은 그냥 쉽다. 쭉 갈게요. 자, 하나의 유일한 방법, 뭐를 하는 크리스탈 클리어는 아주 수정처럼 깨끗한 이야. 그러니까 아주 명료한 글쓰기를 만드는, 또 글을 쓰는 해도 돼. 글을 쓰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투부정사가 주격보호 역할을 하네. To know, 아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독자가 respond to, 어디에 대해 반응하다. The choices, 선택에 반응을 할지를. 무슨 선택? 네가 한 선택, 네가 만든 선택.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서 또 choices라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다. 자, 뭐를 할 때 글과 그래픽, 뭐 도표, 그림들을 구성을 또는 쓸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쓸 때. 자, 글을 쓰고 도표를 쓸 때 네가 만든 선택들에 대해서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는 것이 명료한 글쓰기를 하는데 유일한 방법이다. 되겠지? 이 글을 썼는데 내 글을 읽는 사람은 이해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 아니야. 자, 너는 알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위치가 나오죠. 이거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어느 문장이 이 말이지. 어느 문장 구조가 여기까지 어느 문장 구조가 가장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료의 조직인데 봐라. 이제 구역이라고 했을 때 뭐 단락 정도로 생각할게요. 그 단락으로 그 글의 재료들을 이 구성을 했을 때 어떤 구성이 이게 주어 가장 쉽게 followed. 이것도 이해된다는 얘기다. 이해가 될 수 있을까와 같은 기타 등등의 것을 네가 알 필요가 있다. 되겠어? 자, it은 가주어, to 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분명히 가능하다.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자, along this line을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보시면 다음과 같이라고 나올 거야.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액티브 보이스가 능동태예요. 능동태. 여러분들 수동태 글은 우리나라 말에서도 굉장히 어렵잖아. 맞지? 뭐 당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읽기 쉬운 거는 능동태 문장이야. 그러니까 능동태를 사용해라. 원칙 1. 그 다음에 논문을 쪼개라. 소개, 방식, 결과, 그리고 토론 분야로 나눠라. 됐지? 자, 그리고 표를, 그러니까 숫자를 사용해라. 표를 사용하는 대신에 언제 그 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어질 때, 여기서 B2용법, 우리 수능 특강 영어 독해 하면서 B2용법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B2용법 이렇게 해서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수량이 비교가 되어질 거면 표보다는 숫자를 써라 이거. 그게 명료하다. 원칙상으로 너가 테이프로 긴 목록, 그와 같은 원칙들의 목록을 테이프 붙여놓다는 얘기지. 붙여놓을 수 있다. 어디에다가? 컴퓨터 화면 위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이제 타이핑하면서 그 원칙 계속 보면서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다룬다. 뭐로써? 권위 있는 사람의 목소리로서 다룬다. 무엇에 관한?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에 관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의 목소리로서 그것을 다룰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있은 뭐예요? 긴 목록이죠. 긴 목록. 그와 같은 원칙들을 적은 긴 목록을 고수하면서 글을 적을 수 있어.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야. 그러나 이런 긴 목록들, 원칙을 적어놓은 긴 목록은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겨워. boring. 굉장히 지겹다. 게다가 using them. 자, 여기에서 list가 them이 되겠지? list of rules. 이러한 일련의 어떤 원칙들을 사용을 하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 만든다. 글을 mechanical, 약간 좀 기계적으로 만든다. 약간 좀 인위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좋은 글은 때때로 수반한다. 따라온다. 무엇을 아는 것을 수반한다. 언제? bend rules. 이렇게 하게 되면 원칙을 좀 구부리다라는 뜻이 하나. 그러니까 유연하게 원칙을 적용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유연하게 언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아는 것을 수반을 한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좋은 글식을 할 때는 이런 원칙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원칙들을 유연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지. 뭐 하는 대신에 그것들을 단순하게 따르기보다는. 됐어? 자, 게다가 원칙들의 목록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가 주어
동명사 주어다. 수일치 잡아두시고요. 이상할 정도로 간접적이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으면 이 말이 약간 좀 이질적으로 들려. 뭐? 원칙 목록을 사용하는 게 이상하게 간접적이라고? 간접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간접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께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내가 쓴 글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약간은 조금 내가 쓴 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간접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좀 내용을 잡아주세요. 알겠어? 내가 분명히 썼는데 이 원칙에 따라서 원칙을 사용을 하니까 약간 이게 내 글이 아닌 것 같아. 약간 인위적으로 느껴진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르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이런 의미를. 자, instead of relying on rules. 원칙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자, 요거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생략돼 있다. 아이고.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는 거예요. 주격 관대가 생략돼 있고. 다시 적을까? 주격 관대 생략돼 있고. 얘 괄호 쳐. 얘는 삽입이라고 적어요. 삽입. 자,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명사를 선행사로 해서 관계대명사 꾸며줄 때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하려면 우리 비동사까지 같이 생략을 해야 돼. 비동사까지. 안 그러면은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이 안 됩니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삽입절이 들어가 있을 때. 삽입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주격만 없애고 뒤에 있는 동사는 그대로 놔둘 수가 있어요. 그게 이거야. 그게 남았잖아요. 이렇게. 남아있지 이렇게. 이게 생략됐는데.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요런 원칙 잡아두시고요. 자, 요거는 수동태로 가 있지. be told에서 듣다의 개념이에요. 듣다. 말한 게 아니라 네가 들은 대로 네가 들은 대로 분명한 글을 만들어주는 원칙에 의존을 하는 대신에 됐니? 분명히 it은 가주어 to 이하가 진주. 이게 빨빨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워. to 이하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단순히 이렇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어떻게 독자들이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 이해를 한 다음에 to write 되는 거지. 이게 to 생략. 그러한 이해에 따라서 따라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해보면 주제는 명료하게 글을 쓰려면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규칙을 활용을 해야 돼. 그 활용을 하더라도 독자의 사고방식에 맞게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된다. 되겠나?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면 분명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너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너의 어떤 관점을, 그럼 누구의 관점이냐? 너의 독자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답은 1번 되는 겁니다. 알겠나?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수능 특강 영어 독해 11강 한번 풀어봤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선생님이 설명을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늘 얘기하는 거야. 질문하세요.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 자,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모두 항상 주문을 거는 거지만 100점 맞아라.